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아파트를 산 김 선생님인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났대요. 집을 팔아야 하는데 2년 실거주를 못 채우면 양도세를 수천만 원 내야 한다면서 울먹이더군요. 1주택자인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다니 이게 현실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년 보유와 2년 실거주를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만약 1년만 살고 팔면 양도 차익 5억 기준 1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달라진 1주택자 양도세 규정을 정확히 분석하고 실거주 의무 예외 사항과 증빙 방법, 그리고 세금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 대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규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6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년 보유 플러스 2년 실거주. 둘 다 충족해야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 서울 아파트를 샀다면 2027년 11월 1일까지 보유하면서 그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확인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이모 씨 38살 직장인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15억 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부산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6개월밖에 못 살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 15억에 현재 시세 16억, 양도차익 1억 원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이므로 기본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4,500만 원에 지방소득세 450만 원, 총 4,9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억 벌어서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는 작년 11월에 20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올해 아이가 특목고에 합격했는데 강남 대치동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거든요. 하지만 2년 실거주를 못 채우면 큰일입니다. 만약 집값이 22억으로 올랐다면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기본세율 40%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만 8천만 원입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하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1주택자도 이런 피해를 보는데 일시적 2주택자는 더 복잡합니다. 강북구에 10년 넘게 산 김모 씨가 작년 12월에 노원구로 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샀습니다. 원래는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집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보유했지만 최근 2년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결국 양쪽 집 모두 양도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까요? 세법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해외 이주입니다.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확실하면 예외 인정됩니다. 비자, 거주증, 항공권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 해외 출장이나 연수는 안 됩니다. 둘째, 직장 이전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통근 불가능한 거리여야 합니다. 왕복 4시간 이상 또는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 정도는 KTX로 통근 가능하다고 봐서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질병 치료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한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종합병원 진단서와 치료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단순 건강관리나 요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법원 판결입니다. 경매, 공매, 재개발 등 법적으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교육은 원칙적으로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자녀의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제가 아는 세무사가 알려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직장 이전의 경우 발령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령 전후 3개월 이내 이사 증빙, 새 근무지 출퇴근 기록, 법인 등기 부등본 등을 준비하세요. 특히 발령 시점과 이사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질병 치료의 경우 진단서 발급일이 중요합니다. 집을 판 후에 받은 진단서는 소용없습니다. 미리 종합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실거주 증빙도 평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이전은 기본이고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세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본인 명의로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매달 일정 수준 이상 사용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집은 사용량이 거의 없어서 바로 들통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중요합니다. 거주지 인근 마트, 음식점, 병원 등에서 꾸준히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학교 배정 통지서, 병원 진료 기록 등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2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간 임대하면 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세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임차인 보호 의무 등 제약이 많습니다. 중도 해지 시 혜택을 반환해야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둘째, 거주기간 연장 전략입니다. 가능하면 2년을 채우고 파세요. 직장 발령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인사팀과 상의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2개월만 더 버티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분리 거주입니다. 본인은 발령지로 가더라도 가족은 계속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실거주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거주는 안 되고 실제 생활의 본거지여야 합니다. 넷째, 매도 시기 조절입니다. 당장 팔 필요가 없다면 2년을 채운 후에 파세요. 그동안 전세를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 수익으로 새로운 거주지 임차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여 활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2년 거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정기 발령, 정년퇴직, 출산으로 인한 주거 환경 변경 등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흥미로운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받은 납세자가 KTX 정기권으로 출퇴근했는데 이를 통근 가능으로 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심판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매일 4시간 이상 통근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생활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거주 이전이 불가피했다고 봐야 한다.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편법을 쓰지 마세요. 위장 전입, 허위 발령장 등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조세 포탈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내더라도 집값이 올랐다면 실질 수익은 남습니다. 무리해서 2년을 채우려다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2년 거주를 계획하고 집을 사는 겁니다. 향후 2년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전세나 월세로 기다리세요. 섣부른 매수보다는 신중한 관망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1주택자 양도세 2년 실거주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선량한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규정을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무 전문가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세 85% 시대, 다주택자 세금 폭탄 카운트다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2026년 5월 9일이 다가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